아주 중한 공원 속 16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원 안에 쏙. 더 파크 비스타 데시아 10월 오픈이죠. 문의 1522-0650. 공원 개발과 타운버스가 잠시 후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 쇼가 시작됩니다. 오빠 가자. 모두가 빡빡하게 서해 항로도 플러스가 요즘입니다고 서울부터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떴습니다. 찾아보죠. 이진만 지금 나고 왔습니다. 약 600m 앞 시속 9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나 지갑 안 갖고 우리 집 요리 완성은 참소스. 요리 레시피는 유튜브 보리식 목조기에서. 나와 생각이 나는 당신의 어제와 다른 우리들 강남 넘어 진짜 세상에 어제와 좋은 시간 MBC 지금 시각은 11시 50분.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줄 연금 혼자까지 돈에 관련된 문제라면 무엇이든 맡겨주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 상담. 먼저 오늘 사연 만나봅니다. 직장으로 인해 작은 소도시에서 일하게 된 30대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올해 초에 이곳으로 와서 원룸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월세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봤는데 전세에서 조금 더 대출을 받으면 아예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주변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아니어서 퇴근하면 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데 차라리 이참에 매수를 해서 집을 좋게 꾸미고 사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수했다가 나중에 잘 안 팔리면 월세를 주면 되고 월세로 대출을 갚으면 되니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이나 리스크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월세로 내는 돈도 좀 아끼면서 한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건 그리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일단 주변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게 지금만 그렇고 나중에는 좀 갖춰질 수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쭉 유지된다면 그만큼 주거지로서의 어려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사연자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에 있더라도 나중에 그 오피스텔이 발굴 과정을 보면 지금보다 가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잘 안 팔리면 월세로 주려고 하셨지만 평생 살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좋은 가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저를 연구해 보셨는데 문제는 정도 절대 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잠시 멀리 있는 지역들은 자산이 자산이 많지만 계속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과 어려운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낡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미 대출금이 있는 오피스텔에 다음 순위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월세를 낮게 받아야 한다거나
공실이 생겨서 월세를 못 받게 되면 대출금을 월세로 상환한다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팔리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때도 집을 구해야 할 텐데 만약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저금리 정책 대출은 거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은행에서 자취 대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돈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도 생기게 되죠.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사려고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무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살고 계신 오피스텔이 그런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곳인지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또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5년 뒤에는 떠나게 될 곳이라면 아무래도 세를 얻어서 거주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고 작은 돈 걱정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imbc.com 손경제상담소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손경제상담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활짝 오는 그날까지 1:1 맞춤 상담은 계속됩니다. 정보원 주관 손경제상담소, 내일도 새는 돈 받고 숨은 돈 찾아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리아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어제는 목포 쪽으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서울 쪽 금천 부근에 화재 사고가 있었고 처리는 됐지만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 이후로 팔탄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인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차도 많아서 더 길게 정체입니다. 이 전으로는 둔대에서 부곡까지 막혀 있고 인천 쪽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는 차가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을 시작으로 양쪽 다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얘그가 간판용 LED 모듈 국내 제조사 맞지라이? 네, 지오큐 LED 맞습니다. 간판용 LED 모듈은 지오큐 LED다 아이가. 아재 국내 생산으로 품질 하나는 확실하지.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지오큐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오큐 하는구나. 지오큐 LED. 니 써봤나? 엔진 오일을 회사에서 교체해? 아직도 몰라? 전문 정비사가 찾아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해주니까 엄청 편리하지?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말고 엔진 오일, 배터리 교환할 땐 출장 서비스 카수리를 부르세요. 검색창에 카수리.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나의 안전은 물론